남북 대치로 국가적인 비상 상황 속에 도의원과 공무원들이 울릉도와 독도로 연찬회를 떠나 논란 일고 있습니다. 태풍 고니의 북상으로 안전사고 우려까지 나오는 등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각종 공모 사업을 크게 줄이기로 해 학생들의 학습질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대학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대학의 우수 인력과 자산을 적극 활용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전주시가 한 대에 4천만 원이나 주고 산 불법 주정차 견인 차량들이 제기능을 못한 채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남북한 대치 정국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북 도의원과 공무원 등 18명이 울릉도와 독도로 연찬회를 떠났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비상 상황인데다 태풍 고니가 북상하는 이 상황 속에서 굳이 독도로 떠나야 하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 사무실입니다. 운영위 소속 도의원 등 10명이 3박 4일의 일정으로 울릉도와 독도로 연찬회를 떠났습니다. 바로 옆 사무실도 텅 비었습니다. 공무원 8명이 의원들을 수행하기 위해 울릉도와 독도로 함께 떠났기 때문입니다. 전북도의회는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독도 방문을 예약했다고 해명합니다. 지난번에 또 한 번 연기했잖아요. 이거 메르스 때문에. 근데 이번에 또 더 연기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도 하고 친목도 못 하고 그런 거죠 뭐. 그러나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의 이번 연찬회는 장소는 물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도의원과 공무원들이 북한의 지뢰 남침으로 비상시국인 상황에서 700만 원을 들여 독도로 떠나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일정표를 보면 첫날 충북 단양 8경 탐방, 셋째 날 울릉도 육로 관광지와 해안 관광지 방문이 포함돼 외유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태풍 고니의 북상으로 울릉도와 독도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우려까지 나옵니다. 원래 이제 짜여진 일정이라서 이제 가는데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봐서 그분들도 가시면서 많은 우려를 하시고.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연 연찬회에서 저녁 식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사용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남북 대치 전국에서 울릉도와 독도로 연찬회를 떠나 부적절한 연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최근 8년 동안 전북도의회 의원 1명이 해마다 발의한 조례 제정과 개정 건수가 평균 0.5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광역의회 1인당 조례 재개정 건수를 조사한 결과 전북도의회는 0.57건으로 전국 평균인 0.88건에 못 미쳤습니다. 지난 8년의 의정활동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전국 광역의회는 최근 정책 전문 인력을 추가로 요구해 지나치게 조직만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북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전라북도와 군, 경찰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민안전시를 중심으로 비상대기 근무를 하고 있고 시, 군과 함께 주민 대피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35사단은 해양경계를 강화하면서 즉시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전북지방경찰청은 대테러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유언비어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각종 공모사업을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거지만 실상은 예산 부족이 더 큰 원인입니다. 공모사업을 없애면 학생들의 학습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에게 연구학교와 각종 공모사업은 큰 스트레스입니다. 연구 성과와 사업 실적을 맞추기 위한 서류 작업을 하다 보면 수업 준비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모사업이나 그런 거 하려면 서류도 많이 준비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거기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게 되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게 되고 시급하지 않는 공모사업, 목적사업 그런 것은 좀 많이 줄이고 표준교육비 단위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업무를 가중시키는 공모사업을 대폭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25개 공모사업 가운데 혁신학교 등 5개만 남기고 20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목적 예산을 줄이고 학교 운영비를 늘려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교원의 잡무 경감 체감도가 매우 낮았었는데 이번 공모사업 폐지를 통해서 학교 교원의 업무 경감은 물론 정책 만족도를 높이고자 교육청이 공모사업을 정리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부족한 예산 때문입니다. 내년 전북교육청이 받는 정부 교부금은 올해보다 5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리 예산이 의무 지출 경비로 지정됐고 순수 삭감분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영어 전담 강사와 스포츠 강사 등 인건비가 들어가는 인력 고용 유발 사업은 정부 매칭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각종 공모 사업을 정리할 경우 학습 부진 학생 지도와 예체능 특수 교과에서 전북 학생들만 차별을 받게 되고 학습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대학 간의 교류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센터와 대학의 유기적인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현 정부가 창업과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추진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대학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대학 측은 고등학교와 연계한 취업 보장형 교육사업인 유니테크 사업을 예로 들며 대학에서 양성한 창의적인 인재들이 창조 경제를 선도할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유니테크 사업을 이번에 하게 되는 것은 이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 자동차에다가 이 창조 경제라는 엔진을 얹으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대학이 인력 양성과 교육을 맡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과 마케팅을 지원하면 지역 발전이라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술 개발, 시장 진출 지원 이런 것들을 위한 그 산학 연관의 그 전략적 파트너십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각 대학이 선전적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대학 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유사한 조직구조를 하나 갖추시는 것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학들은 대학의 우수 인력과 자산을 적극 활용해 지역 발전을 이끌기로 다짐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인권 침해 민원을 제기한 학생의 신상 정보를 해당 선생님에게 알려준 학생인권센터 직원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비밀을 보장해야 하는 인권센터 직원의 개인정보 누설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감사를 실시해서 해당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완주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양은 선생님이 책가방을 뒤져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를 이첩받은 전북학생인권센터 직원이 조사 중에 해당 선생님에게 민원 학생의 이름을 알려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파면된 직원에게 퇴직금을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난 5년부터 2011년까지 배임수재와 금품수수 등으로 파면됐거나 직위해제돼 면직된 직원 7명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감액하지 않아 2억 4,900만 원의 퇴직금을 더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의원은 파면된 경우 퇴직금의 2분의 1을, 직위해제됐다가 면직된 경우 퇴직금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규정을 어겨 공기업이 직원 비리를 감싸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수천만 원을 주고 산 차량들이 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정차 금지 지역에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견인 지역 표지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견인되는 차량은 매우 드뭅니다. 전주시가 보유한 불법 주정차 견인 차량은 넉 대로, 올 들어 견인한 차량은 230대입니다. 견인 차량 넉 대로 하루에 견인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고작 한 대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견인 차량 넉 대 가운데 2대는 운영 인력조차 없어 아예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한 대에 4천만 원을 주고 산 견인 차량의 절반이 재기능을 못하는 셈입니다. 전주시에서 견인 업무를 넘겨받은 전주시설관리공단은 견인을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든 구조라고 말합니다. 전주시가 단속한 차량만 견인이 가능한데 CCTV와 이동 카메라로 주로 단속이 이루어져 견인을 해도 되는 차량인지 알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과거에는 그 수기 단속 당시에는 불법 유정차 그 단속 여부가 바로 식별이 가능해서 현장에서 발빠르게 대응을 했는데 지금 뭐 단속 여부를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실질적으로 견인을 저희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전주시는 최근에도 버스 승강장 등의 불법 주정차를 막겠다며 차량 견인을 주요 대책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멀쩡한 견인 차량을 쓰지 못하는 현실을 모른 채 말뿐인 대책만 내놓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외국인 결혼 이주 여성의 고국 방문을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올해 외국인 결혼 이주 여성 38가족의 고국 방문을 위해 왕복 항공료와 현지 교통비 등을 지원합니다. 전주에 살고 있는 외국인 결혼 이주 여성은 2,080명입니다. 전북 글로벌 게임센터와 콘텐츠 코리아랩이 전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북 글로벌 게임센터는 기능성 게임의 제작과 마케팅을 지원하며 콘텐츠 코리아랩은 지역 문화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작 산업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글로벌 게임센터 콘텐츠 코리아랩과 소리창조 클러스터를 연계해 전북을 국내를 대표하는 창조 문화 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나라꽃인 무궁화는 여름에 꽃을 피웁니다. 관리만 잘하면 한 그루에서 꽃을 100일 동안 볼 수 있는데요. 연구 결과 흰 무궁화 꽃이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무궁화는 하루살이 꽃입니다. 아침에 일찍 피었다가 저녁에 집니다. 다음 날이면 다른 가지에서 꽃이 펴 관리만 잘하면 한 그루에서 100일 정도 꽃이 이어집니다. 최근에는 진딧물에 강한 품종들도 많이 육성되어 있고 풍토의 적응성이 뛰어나서 내한성도 강하고 또한 내건성, 내습성도 강해서 우리 전국에 어디든 심을 수 있는 그런 꽃이 되겠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 결과 흰 무궁화꽃이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흰 무궁화꽃에는 항산화 성분인 사포나린이 많습니다. 이 성분이 뼈 조직을 파괴하고 칼슘을 뽑아내는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겁니다. 아직 초기 연구 단계이긴 하지만 새로운 골다공증 치료제 개발을 위한 첫 단추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이 꽃에서 사포나린 성분만 분리를 해내고요. 분리된 사포나린으로 파골세포 억제가 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물 실험으로 진행을 하고요. 나중에 신약 개발까지 가려면 임상 실험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약용작물학회지에 게재됐습니다. 연구팀은 흰 무궁화꽃에 이어 붉은 무궁화꽃의 효과에 대해 추가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예정 부지인 백석제에서 멸종 위기 식물인 동미나리에 이어 물고사리와 각시수련 등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전북시민환경단체는 지난달 백석제를 조사한 결과 멸종 위기식물 2급인 물고사리와 각시수련이 군락을 이룬 채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시민환경단체는 동미나리 등 멸종 위기식물들이 서식하는 백석제를 보호하기 위해 군산 전북대병원 예정 부지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전라북도가 새누리당 전북도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전라북도는 대통령 공약 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식생활교육문화센터 등 주요 현안 산업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당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전북의 주요 현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후보 58살 최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완주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로 나선 최 씨는 지난 3월 초 유권자 9명에게 선거 운동용 명함과 함께 10만 원씩 모두 9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원경찰서는 교도소 동기가 훔친 귀금속을 돈을 받고 처분해준 혐의로 45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교도소 동기인 36살 조모 씨가 훔친 1억 3천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처분해주는 대가로 모두 1,5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밤부터는 제15호 태풍 고니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까지 20에서 60mm가량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내일 낮 기온은 24도에서 26도에 머물러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바다 물결은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태풍의 진로와 가까운 산간 지역에 많은 비와 바람이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